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경제학 원론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이번 경제학 기초이론 시간 시작하게 될 텐데, 요 기초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학 이론 바로 곧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 경제학에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수학의 쓰임새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이라는 글자 나오면 또 약간 좀 마음속으로 철렁 내려앉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경제학에서 필요한 거는 수학 고급 이론이 아니고 이게 계산형 문제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산술이라든가 산식에 대한 이해도, 요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학 원론에서 필요한 우리 수학 수준은 제가 볼 때는 중학교 1학년 정도 수학,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중학교 2학년 정도 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학,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차 시험에서 경제학 원론에서 이제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선 계산형 문제라든가 이제 경제학 이론과 이제 그 수학적 표현에 대한 결합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희 이번 시간은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경제학에서 필요한 산수,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그래프 표현 형태 잠깐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같이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이른바 1차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이 1차 함수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경제학에서 이렇게 그래프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 좌표 평면 체계. 그래서 요 가로축을 우리는 X축이다라고 부르고요. 요 세로축은 이렇게 이제 Y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죠. 물론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우리 수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보셨던 요 좌표 평면 체계는 이렇게 X축, Y축으로 해서 이렇게 4개 분면으로 좀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 이제 원점을 여기 0 이렇게 제로 이렇게 좀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요쪽 분면은 1사분면이다라고 부르고 여기를 2사분면,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3사분면,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4사분면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 체계에서 이렇게 4개 영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거나 여러 가지 그 함수라든가 그런 걸 표현했는데,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요 1사분면만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은 경제학에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뭐 100% 없다. 이게 세상에 100%란 없으니까 이게 100%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의 없고, 여러분 수험 과정에서 요 2, 3, 4분면을 보실 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사분면 위주의 좌표 평면을 이렇게 좀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뭐 점의 좌표를 찍는 것부터 잠깐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을 제가 임의로 하나 찍고요. 이 점의 좌표를 이렇게 A다라고 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적으로 수직선을 하나 좀 그려주시고, 또 이렇게 가상적으로 수평선을 점선으로 딱 그려주셔가지고, 만약에 요 길이를 재봤더니 4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요 길이를 재봤더니 5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요 하얀색 점 A의 좌표를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4,5, 5가 아니고 이제 4,5 이런 식으로 좀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점 A라고 있거든요. 점 A에서 이 점 A가 의미하는 x의 크기는 얼마겠습니까? 가로축 x가 표시가 되어 있죠. 4라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 A에서 y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5라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좌표 평면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좌표 평면 체계에서 임의 점을 딱 찍고, 이번엔 점 B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상적으로 수평선을 딱 내려주셔서, 자, 이번에 헷갈리니까 이건 좀 지우도록 할게요. 지우고,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만약에 이 길이가 8 이렇게 나오고 요 길이가 만약에 이제 3 이렇게 나온다면은, 자, 여러분 점 B 여기 보이시죠? 이 점 B에서의 x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 점 B에서 x의 크기는 8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요 y의 크기는 3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의 위치가 내포하는 거의 의미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좌표 평면이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산수 시간에 한 번씩은 그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좀 기억이 새록새록 더듬어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 체계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연습을 잠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X축이고 이렇게 Y축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점 C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C의 위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6 이렇게 해보고 얘를 2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알파벳 점 C를 여기서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 C가 의미하는 X축의 크기는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원점. 그래서 X축 수평 방향으로 6칸만큼 우측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경제학에서 그래프의 기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읽을 때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0에서 이게 6만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 뒤에 있는 순서쌍은 바로 이제 세로축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로 두 칸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칸. 그래서 점 C의 좌표는 이렇게 이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좌표 평면책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작에서 쓰는 좌표 평면 체계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이거는 익숙하실 거예요. 경작 우리 수학에서 좌표 평면 체계에서 수평축은 x축으로 부르고 우리 세로축은 y축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경작 문제에서 좌표 평면 체계에서 수평축은요. 이렇게 알파벳 Q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은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 P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알파벳이 X, Y가 아닌 이렇게 P, Q라는 알파벳이 좀 바뀌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제를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얘네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런 경작에서 널리 쓰이게 되는 가로축에는 알파벳 Q가 들어가 있고 세로축에는 알파벳 P가 들어가 있는 이러한 평면을 우리 수량 가격 평면이다라고 부릅니다. 수량 가격 평면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기서 요 알파벳 Q는요 영어로는 퀀터티라고 읽거든요. 퀀티티. 그래서 이거 사전을 찾아보시면 수량 혹은 개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요 가로축의 길이는요 어떤 경제 활동량을 지칭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의 P는요 이 프라이스 가격의 약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가 세로축의 가격을 지칭한 알파벳 P만 썼다고 이거는 요 해당 경제 활동의 시가를 말하는 거다라기보다는 어떤 경제적 화폐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 P라고 해서 이거 무조건 가격만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이런 경제 활동에 대한 화폐적으로 환산한 가치, 화폐적 가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화폐적 가치. 자, 그래서 이렇게 수량 가격 평면을 좀 많이 쓴다라는 거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경제학과 관련된 좌표 평면이라든가 그래프 같은 문제에서는 Q는요 보통 X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는 보통 Y 역할을 이렇게 담당한다. 알파벳이 좀 바뀌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숙지해 주시면 익숙해지시겠습니다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파벳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셨던 좌표 평면에서 X, Y로 이렇게 잘 표시 안 된다라는 걸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1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함수가 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은요. 지금 이제 기초 이론 중에서 이제 경제 수학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Q와 P를 바로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소개시켜 드리진 않고요. 일단 당분간은 X, Y에 입각해서 이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 다음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의 최종 목표인 우리 수요 함수, 공급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다라는 거에 대해서 볼 때 이 함수는 어떤 관계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만사라는 게 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인에 대응해서 그거에 합당한 이제 결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원인이 변하면 이 영향에 따라서 결과값도 따라서 이제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나타나는데 얘를 수식으로 표현한 걸 이제 함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원인이 되는 어떠한 변수를 보통 수학에서는 X로 좀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를 독립변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적인 방식론에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적인 용어를 여러분들 뭐 세심하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큰 틀에서 좀 흐름만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요한 산식이라든가 공식을 알려드리면 그거는 빠삭하게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원인에 대한 변수를 나타내는 알파벳은 보통 X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결과를 나타내는 알파벳을 Y라고 표시하고 얘를 이제 이른바 종속 변수다라고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표 방향을 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X가 변했더니 이 X의 변함으로 인해서 Y가 따라서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X의 변화에 대응해서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수식적으로 나타낸 관계식을 함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를 예시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학적 표현 방법에서는 종속 변수 이른바 y죠. 걔를 좌변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독립변수라고 표현했던 x를 우변에 배치시키는 게 수학적 관례에 부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y는 2분의 1 x 더하기 4 이런 관계식 혹은 이러한 함수를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이 좌표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x 자리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세요. x 자리에다가 2를 넣어보시면 이거에 대응해서 y는 얼마로 결정이 됩니까? 여기다 2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건 전체는 1이 될 거고 더하기 4니까 얘는 5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겠죠. 즉 x에 2를 넣으면 y는 5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x가 변할 때 y도 따라서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x를 2에서 만약에 4로 한번 두 칸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전체 값이 2가 되면서 2에다 4를 더하니까 얘는 이렇게 6. 이렇게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한 번만. 그러면 x가 2에서 4로 변했더니 얘는 y는 5에서 6으로 변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2에 4를 이번엔 6으로 한 번 더 두 칸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6을 넣으시면 얘는 3이 되고 얘는 이렇게 7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함수의 이런 관계식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럼 x의 변화에 대응해서 y가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거 좌표평면의 점의 궤적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우리 아까 좌표평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좌표평면을 그려볼게요. x 이렇게 y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게 모는 종이가 좀 필요해. 여러분 혹시 그 초등학교 때 선생님 몰래 뒤에서 이렇게 모는 종이로 된 거에다가 친구들이 오목 두고 그런 종이 기억나시죠? 모는 종이. 그래서 모는 종이로 좀 흐릿하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8개 정도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1이고 2, 3 이렇게 됩니다. 4, 5, 6, 7, 8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Y축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얘가 한 8개 정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좌표평면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는 종이로 그리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스타팅에서의 위치를 한번 이 점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편의상 이 점의 이름을 점 A라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A 점 찍어볼게요. 그러면 X가 2고요. Y가 5니까 얘는 여기 어디 갔어? 예, 여기 있어야 되겠죠. 점 A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요점, 즉 X가 2에서 4로 변했더니 Y는 따라서 6으로 한 칸 위로 늘어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점을 B라고 치면 얘는 2에서 4가 됐는데 얘는 6. 예, 여기 점이 찍히죠. 여러분 요게 A고 요게 B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점 C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까요? C를 찍으면은 자, 얘는 X가 6인데 Y는 7이 되니까 6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이렇게 변수들이 반드시 정수 단위, 자연수 단위로만 움직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수 단위, 분수 단위로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가 x가 2였을 때 얘가 5였잖아. 근데 얘가 4로 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2.2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2.2. 그러면 x가 2에서 2.2가 되면 그때 y는 얼마가 되죠? 여기 2.2를 여기다 넣으시면은 얘는 1.1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5.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치가 작아서 여기 표현하기 좀 힘든데 x가 2에서 2.2로 되면은 얘는 여기서 2에서 2.2 한 요 정도 살짝 움직이는데 얘는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이 모든 변수들이 꼭 정수 단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수 단위라든가 분수 단위로 쪼개진 형태로도 아주 찔끔찔끔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여러분 이제 점을 찍기가 너무 협소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보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까 그냥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정수 단위로 큼직큼직하게 움직이는 걸 좀 그려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제가 여기 예시로 이렇게 적어드렸던 요 x와 y의 관계식, 얘를 좌표 평면의 점의 궤적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와 y의 좌표의 점들이 이렇게 일렬로 나열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열이 돼요. 그러면은 얘를 매끄러운 직선으로도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걔를 뭐라고 그러냐? 그래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구체적인 점의 좌표를 찍을 수 있는 형태로 딱 구체적인 명시적인 함수가 세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 점의 좌표 관계식을 나타내는 곡선, 이른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곡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곡선.
여러분 곡선은 언제나 이렇게 휘어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직선도 특수한 형태의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직선이긴 한데 직선도 우리 수학적인 그래프 분류상 곡선의 부분 집합이에요. 곡선의 특수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나타내는 이 점들의 조합이 이게 일렬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하시면은 이거 그림이 좀 예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끄러운 직선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매끄러운 직선 형태.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이제 직선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특히 직선. 자, 그래서 1차 함수가 뭐냐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좌표 평면 체계에 딱 매끄러운 선으로 그리게 된다면 곡선, 이게 휘어지는 곡률을 지니고 있는 곡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이다, 선형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선형.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함수를 다른 말로 선형 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 선형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선형 함수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경제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함수는 1차 함수 위주로 나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2차 함수, 정말 희박한 확률로 3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요 1차 함수에 대한 원리를 잘 탐독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함수 이렇게 그리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이제 1차 함수의 구체적인 형태가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럼 이거를 맨날 이렇게 점 찍어가면서 옆에다 모는 종이 그려가지고 점 찍어서 막 선으로 긋고 자로 긋고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1차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옆에 그 시험지 옆에 종이로 딱 그려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 계산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점 일일이 찍어가면서 그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법칙성을 찾아서 요 1차 함수의 특정 형태가 주어진 경우에 바로 요 좌표평면 체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연습이자 요 방법론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수험적으로 중요하니까 좀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차 함수가 주어진 경우 얘를 그래프로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 1차 함수에 주어진 형태를 바탕으로 여러분 두 가지 수학적 개념을 뽑아내셔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이 함수의 기울기라는 거를 뽑아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y절편이라는 걸 뽑아내 주셔야 됩니다. y절편. 이 두 가지라는 걸 함수에 주어진 딱 형태를 바탕으로 뽑아내시면은 그림 그리는데 아주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가 뭐고 y절편이 무엇인지 잠깐 좀 살펴볼 텐데, 자, 아까 제가 예시적으로 적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1차 함수는 자, 요 꼴이었죠. 요 꼴. 자, 그러면 지금 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혹시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 복습 좀 되신 분들은 뭐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 바로바로 떠오르실 텐데, 아니신 분들은 그냥 지금 이참에 같이 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용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얘는 종속변수 y고요. x는 독립변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속변수는 이렇게 등호 왼쪽에 좌변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는 등호 오른쪽이죠. 우변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요 x 앞에 붙어 있는 요 앞에 숫자 보이시죠? 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개수라고 부릅니다. 개수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x가 안 붙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얘를 상수라고 불러요. 상수항 이렇게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상수항 이렇게 불러요. 뭐 얘는 이제 그 종속변수 y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y는 어떤 개수 a가 붙고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상수 b가 이렇게 붙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게 가장 뭐 가장이 아니고 1차 함수는 이렇게밖에 표시가 안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 얘를 개수라고 읽고요. 얘를 상수라고 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아까 그 노란색으로 그렸거든요. 요 1차 함수를 나타내는 그래프. 그러면 얘가 요렇게 방금 그려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의 좌표는 아까 뭐 찍으면은 뭐 얘가 2일 때 얘가 얼마였죠? 5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4일 때 얼마였죠? 여기 점의 좌표가 얘가 6이었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부터 잠깐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1차 함수의 y절편이다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1차 함수의 y절편이 뭐냐면 x가 0일 때 y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요? 다시요? x가 0일 때.
자, 여기 y절편의 의미는 뭐냐면 x가 0일 때의 y값을 말하는 거예요. x가 0일 때. 그럼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이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겠네요. 즉 여기 x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죠. x가 0일 때 얘는 여기 4에 위치하죠. 즉 이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적으로는 y의 절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좌표평면 체계상에서 이 일차함수의 그래프를 딱 선으로 그렸을 때 y축과 만나는 요점의 높이를 말하는 거예요. y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y축 통과 지점에서의 이 길이를 y절편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차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y절편을 바로 찾아내시면 되거든요. y절편. 즉 여기서 y절편은 요 놈이 되죠. 요 놈. 요 상수항. 이게 바로 일차함수의 y절편이 됩니다. 왜냐하면 x가 0일 때니까 자동적으로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요. y는 ax 더하기 b다라고 했을 때 y절편은 얼마예요? 요게 0일 때 값이니까 여기다 0을 넣으시면 싹 없어지죠. 예, 바로 요 b의 값, 요 상수항의 크기가 바로 요 그래프의 y절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y절편의 시각적인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그래프의 요 세로축에서 출발점의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딱 다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두 번째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 중요해요. 경작에서 기울기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의 의미가 뭐냐? 바로 두 점 사이의 경사를 말합니다. 두 점 사이의 경사. 또 여기서 이 노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노란색 그래프. 예,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이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아무 두 점이나 찍으세요. 뭐 여기 두 점 찍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경사가 바로 요 일차함수, 요 놈의 기울기가 되거든요. 기울기. 근데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경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면은 요 두 점 보이시죠? 이번 색깔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좀 바꾼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경사, 즉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측정하면은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가상의 이런 보라색 선분을 하나 쫙 주어지시고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이 가상적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셔야 됩니다. 가상적 직각삼각형. 자, 살짝 복잡할 수 있겠는데 좀만 훈련하시면 바로 이제 기계적으로 암기가 되십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두 점 사이 경사, 두 점 사이 기울기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빗변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걔를 빗변으로 한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면 우리 직각삼각형의 이 밑변을 이번에 대문자 A라고 좀 표시할게요. 대문자 A.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대문자 B라고 이렇게 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요, 네, A분의 B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요 두 선분의 기울기. 두 선분입니다. 두 점 사이에 이 선분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요거 기울기나 이 전체 노란색 그래프의 기울기나 똑같겠죠. 같은 직선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려드렸던 요 이 분홍색 삼각형을 기준으로 요 A분의 B 값은 이 전체, 다시 말하면 요 일차함수 전체의 기울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얼마예요? 예, 2죠, 2. 정확하게 플러스 2가 맞습니다. 플러스 2. 왜냐면 x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응해서 y도 늘어났죠. 얘 길이 얼마예요? 얘 1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네, 2분의 1이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 이 노란색 전체 함수의 기울기도 2분의 1이 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죠. 즉 여러분들 1차 함수다라고 한다면은 요 앞에 계수값이 바로 1차 함수의 기울기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법칙성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좀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요거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1차함수 y는 2분의 1 x 더하기 4라는 요런 1차함수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문제풀이를 위해서 바로 얘를 이렇게 좌표평면 체계에 얘를 의미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요? 상수항이자 y절편 4, 즉 여기서 이제 1, 2, 3, 4 여기 4라고 한다면 얘가 내포하는 그래프는 여기 4를 지나야 돼. 4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지나야 되느냐?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X축으로 오른쪽 두 칸 갈 때 위로는 한 칸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울기가 이렇게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분수 형태로 나오잖아요. 분수 형태. 그러니까 기울기는 대부분 분수 형태로 많이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X축 방향으로 두 칸 갈 때 위로는 한 칸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기울기를 이렇게, 지금 여기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방법이 더 정석적 방법이에요. X축으로 이렇게 한 칸 갈 때 위로
2분의 1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했잖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X축 쪽으로 이렇게 한 칸 갈 때 위로 2분의 1칸 간다라는 거랑 아까 뭐라 했죠? X축 쪽으로 이렇게 두 칸 갈 때 위로 이렇게 한 칸 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울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 기울기의 의미는 X축 쪽으로 한 칸 갈 때 Y축 쪽으로는 2분의 1칸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여기 여러분 여기 점의 좌표는 0,4였죠. 0,4.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가 X축 쪽으로 이렇게 한 칸 가면은 여기 1이에요. 그럼 얘는 위로는 0.5칸, 2분의 1칸 가니까 여기 좌표는 4.5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한 칸 더 가면 이게 2가 되죠. 그러면은 위로 한 칸 가는 거죠. 한 칸 갈 때 0.5칸 가니까 한 칸 더 가면 요 4.5에서 0.5칸 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좌표.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 여기 아까 2였고 5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0.5칸 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위로 한 칸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칸 가면은 위로는 2칸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4면은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수학을 좀 확장하면은 이쪽 이사분면으로도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취급 안 하니까 요거는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함수 1차 함수의 가장 기본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제 하얀색 색깔 바꿀게요. 자,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로 주고요. 당연히 여기서 a와 b 아까 뭐라 그랬죠?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인데 이게 y절편 역할을 담당한다고요. y절편 역할을 담당하고 요게 함수의 기울기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a, b는 출제자가 주는 숫자예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좀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아까 이제 요거 A는 2분의 1을 줬고 B는 4로 줬는데 이번 훈련 한번 해볼게요. 그럼 Y는 이번에는 얘는 3으로 주고요. 3x 더하기 5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럼 이것도 이제 1차 함수죠. 자, 그럼 이것도 뭐 혹시 모르니까 점의 좌표 한번 찍어볼게요. 점의 좌표. 만약에 여러분 x가 1이면 어떻게 하죠? x가 1이면 여기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돼? 이거 전체가 3이고 오니까 얘는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x가 2면 어떻게 되죠? x가 2면 이게 전체가 6이 되면서 6에다 5를 더하면 얘는 1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찍으면 여기 x가 1일 때, 그러니까 요거 한 칸, 그러면 얘는 8, 한 이쯤 되나요?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네. 자, 그러니까 얘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여길 통과해야 돼. 여기가 한 칸 위로 8,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칸이 되면은 위로 이제 3칸 올라가야죠. 3칸 이런 식으로. 11 여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노란색 좀 바꿔볼까요? 예. 이런 식의 좀 가파른 형태의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점의 좌표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그리면 시간 오래 걸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말씀드렸잖아. 요게 y절편이고 요게 기울기라고요. 요게 기울기, 요 3. 자, 이 앞에 개수 3이 기울기고 요 뒤에 상성 5가 y절편이야. 그럼 이 y절편 의미는 뭐냐면 요 세로축, y축에서 얘 출발 지점의 높이를 말해요. 그게 얼마? 5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에 5가 되는 거지. 얘는 이렇게 5에서 출발하고 그다음에 이 기울기 3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3칸 간다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3칸 가는 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5에서 자, 죄송합니다. 왼쪽으로 좀 헷갈리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위로 3칸 가서 보세요. 8이 딱 되잖아. 그다음에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니까 위로 3칸 올라가 딱 11이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쉽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요게 이 세로축, 즉 y축에서 이 1차 함수 그래프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 그다음에 요거는 기울기.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위로 a 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훈련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것도 한번 훈련해 보시겠어요? 이번에는 요것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자, y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요게 바로 이 함수의 y절편, 즉 y축에서 이 그래프의 스타팅 포인트의 높이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개수는 얼마죠? 예, 마이너스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개수를 제가 2분의 1, 3 다 양수로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죠? 예, 음수로 준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를 그림으로 바로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x축, 여기 이제 y축이 있는데 어쨌든 얘를 나타내는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얘는 어디?
세로축 y축에선 10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길이가 10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출발하는데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양수가 아니고 음수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른쪽을 한 칸 갈 때 아까는 위로 올라갔잖아. 양수였으니까. 근데 이번에 얘가 음수니까 이제 아래로 두 칸이 돼야 돼요. 아래로 두 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뭐 여기 층 이렇게 있는데 이거면 10층을 말하겠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지하 2층을 말하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계수값이 음수다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점의 좌표 찍어볼까요? 자, 그럼 얘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제 0,10에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칸 가면은 얘는 밑으로 가야죠. 마이너스니까. 근데 밑으로 몇 칸? 두 칸 내려가야 돼요. 1로 와야 돼. 여기. 여기 좌표는 이제 8이 돼야 되겠죠. 물론 여기는 1이고요. 자, 그럼 한 번 더.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더 가면 얘는 밑으로 두 칸 내려가니까 여기는 이제 6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한 칸 더 가면 얘는 또 역시 밑으로 두 칸 가니까 얘는 이렇게 4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흔히 말하는 우하향한다라고 표현하죠. 우하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함수 여기 앞에 개수랑 상수는 출제자가 주는 숫자고요. 웬만하면 계산하기 편한 이렇게 계산 편한 정수 형태로 주지 뭐 이렇게는 문제 안 줄 거야. 만약 했는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0.2469x 아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수점으로는 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산하기 편한 정수를 주는데 이거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 근데 보통 여기 y절편은 웬만하면 양수를 줘요. 왜냐하면 여기 1사분면 안에서 그리려면 여기 위에서 여기 출발해야 돼서 이거 웬만한 양수인데 얘는 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를 받아들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훈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정수로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기울기가 분수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러면 다시요. 이번엔 자 y는 자 5분의 3 x 더하기 뭐 2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이거 y절편이 뭐라고? 2예요. 2. 그 다음에 요건 기울기는 5분의 3. 다시 말하면 뭐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는 5분의 3칸 올라간다 입니다. 근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다시요. 여러분 요거 기울기가 뭐죠?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은 플러스 1 가면은 위로는 얼마? 0.6이죠. 여러분 5분의 3은 0.6이니까 0.6만큼 위로 올라간다는 거. 이거 양수죠, 양수.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오른쪽으로 5칸 가면은 위로 3칸 간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거든. 왜 그럴까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총 5번 왔어요. 그럼 얘는 위로 몇 칸 가죠? 0.6, 또 0.6, 0.6, 0.6, 0.6. 0.6이 5번 간 거잖아요. 여러분 0.6이 5번 간 거잖아요. 해보세요. 그럼 얼마요? 위로 3칸 간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5칸 갈 때 위로 3칸 가는 거랑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0.6칸, 5분의 3칸 가는 거, 똑같은 라인이에요. 똑같은 기울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 어렵지 않게 그림 그려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x, y 이렇게 그리고 자 보시면은 얘는 여기 2에서 출발해야죠. 한 칸, 두 칸, 2에서 출발하고 얘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5칸 가면 위로 3칸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렇게 직선, 요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퀴즈. 이게 x 이 길이가 5면은 여러분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3이 되는 거죠. 요 길이가 3. 그럼 최종적으로 요 점의 높이는 얼마예요? 3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5칸, 위로 3칸 가는데 요 길이가 2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좌표는 5,5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x에다 5를 넣어주시면은 이 전체가 3, 2 더해서 5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제 1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는 확장적 훈련을 잠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장적 훈련. 이번에는 마이너스 5분의 3 x 더하기 2. 이번에는 기울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5분의 3 양수였는데 이번에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는 오른쪽으로 5칸 가면 위로 3칸인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5칸 가면 밑으로 3칸이 내려가야 돼요.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조금 복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론 얘는 여기 2에서 출발하죠. 2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자,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5칸을 가면은 그러니까 요 길이가 5가 되겠죠. 밑으로 몇 칸을 가게 돼요? 3칸을 내려가니까 한 칸, 두 칸하고 하나 더 내려가서 여기 찍혀야 돼. 아까 4, 4분면은 취급 안 한다면서요. 아니 어쨌든 그리면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굳이 안 그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안 그려도 돼요. 근데 어쨌든 점의 위치를 그래프를 찍으려면 두 점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음의 기울기, 즉 우하향하는 형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그려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5칸 가면 이번에 이게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3칸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게 그 지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세로축 높이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0,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좌표는 5,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오케이. 근데 알겠는데 우리 경작에서는 4사분면 거의 등장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요. 요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1사분면 안에서만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우리 요점의 좌표가 뭐냐? 바로 얘를 x절편이다라고 불러요. x절편. 그래서 여러분 1차 함수에서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장 기본은 y절편, 이 그래프의 세로축의 출발선의 높이랑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 혹은 아래로 몇 칸 가는지 이 비율을 나타내는 기울기, 이게 가장 중요한 2대 요소인데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라고 했을 때 요 4사분면에서 점의 좌표를 찍기가 좀 애매해지니까 경작에서는 요 x절편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울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갔을 때 얘가 2칸 내려왔다는 얘기는 비례식을 이용하면 요놈의 좌표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비례식까지 설명하면은 우리 지금 경제 언론에서 빨리빨리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수학 이론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x절편 빨리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x절편의 좌표는 이건데 그러면 여기서 x절편을 물음표라고 할게요. x절편, 그러니까 이 길이를 물음표라고 할게요. 물음표.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높이 얼마야? 높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돼. 즉 x절편이 뭐냐면 y가 0일 때의 x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0 넣고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풀면은 x절편의 정확한 수치도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3x 더하기 2. 자, 얘를 만족하는 x가 바로 요 x절편, 즉 이 그래프의 요 x축 좌표의 정확한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좌변으로 넘기면은 부호 반전되죠. 그래서 5분의 3x는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풀 수 있잖아. 간병사 되실 분들이 이 정도나 풀이 가능하죠. 그래서 x는 얼마죠? 2 곱하기 3분의 5. 그래서 얘는 얼마? 네. 요 길이, 그러니까 정확한 요 x절편의 좌표는요. 얼마가 되죠? 10 나누기 3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하향하는 형태, 즉 다시 말하면 1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음의 기울기로 주어진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x절편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나름대로 쓰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ax 더하기 b인데 자, 만약에 말입니다. 저기 이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때는 x절편도 쓰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x절편 어떻게 구하면 돼요? 요게 0일 때의 이 x 좌표의 값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넣어볼게요. 0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ax 더하기 b니까 자 얘를 넘기면은 ax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자, 요게 바로 x절편의 정확한 함수 형태가 됩니다. 자, x절편의 이제 우리 기하학적 의미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바로 요게 세로축이고 여기가 가로축이죠. 바로 이 길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게 그래프가 다시 말하면 양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양의 기울기라고 했을 때 요 길이도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 요 길이. 근데 이거는 경작에서 취급 안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사분면 역시 취급 안 해서 그래요. 이사분면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경작에서 x절편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기울기가 음의 기울기인 경우에는 x절편도 알아두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차 함수의 그래프 표현 형식을 다 공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점검 문제를 하고 이제 1차 우리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한번 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푸는 게 좋겠습니다. y절편은 그냥 이 9예요. 9. 그래서 그래프를 딱 구하시면은 x축,
y축 이렇게 하면 얘는 여기 이제 9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음의 길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될 텐데 바로 요 길이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여기다 0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0. 그러면은 0 이렇게 하면은 자, 마이너스 3분의 1 x는 더하기 9는 0. 그러니까 얘를 넘기면은 3분의 1 x는 9가 되니까 양변에 3을 곱하면 되겠죠. 즉 x는 27. 즉 여러분 이 길이는 27이 됩니다. 이 길이 27, 여기는 9가 되겠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오른쪽으로 27칸 가면 밑으로 9칸 내려가죠. 네, 그래서 요거 기울기는 어떻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요거 기울기는 오른쪽으로 27칸 가면은 밑으로 9칸. 마이너스 3분의 1. 역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형식의 1차 함수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아주 빠르게 시험지 옆에 연필로 이렇게 그래프를 다 그려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양의 기울기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 마지막 양의 기울기를 한번 해볼게요. 양의 기울기. 자, 이번에 y는 x 더하기 5.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그럼 여러분 이거 앞에 1이 숨겨져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의 1이라는 거야. 1. 지금 뭐죠?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위로 한 칸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면은 쉽지.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자, 얘 어떻게 되죠? 5에서 출발하죠. 5에서 출발하고 오른쪽 한 칸 가면은 위로 한 칸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45도의 기울기를 지니게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2, 4분면은 경제에서 취급 안 하니까. 그래서 5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1차 함수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1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 형태로 그려지고 직선을 빨리 그리기 위해서는 y절편과 x절편의 의미,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좀 파악해 주시면은 문제 푸는 계산형 문제에서 빠르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경제학에서는 x, y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요거는 어떤 경제 활동량을 나타내는 Q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이 경제 활동량을 화폐적 가치로 환산한 P라는 알파벳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수요함수, 공급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기초이론, 기초경제수학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수요함수, 공급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